저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작게 만드는 연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주식을 하는데 제가 사기만 하면 반토막이 나요. 이건 제 얘기고요. 그럼 정말로 돈 번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입니다. 최리노입니다. 저는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얘기를. 돈 다들 좋아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돈이 많지는 않아요. 돈이 없어요. 자, 저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도체를 연구한다는 걸 뭘 하는 걸까요? 뭘 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게 만든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이든지 1000분의 1이든지 뭐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걸로 돈을 버는데 단순히 작게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작게 많이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반도체 연구를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보시는 분이 밥 노이스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인텔을 갖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든 첫 번째 실리콘 집적 소자입니다. 이게 실은 한 손톱만한 크기인데 지금 얼굴보다 커 보이는데 실은 이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자, 집적 소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빵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판에 뭐 트랜지스터도 꼽고 캐패시터도 꼽고 뭐 이렇게 사다가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자회로 만드는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어떤 웨이퍼라고 부르는 피자 도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도우 같은 데다가 토핑을 덮듯이 한 층 덮고 깎고 자르고 또 두 층 덮고 깎고 자르고 그다음에 그걸 금속 배선으로 이어가지고 평평한 데다가 그러한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뭐 이런 전자 소자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는 것 그것을 갖다 집적 소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집적 소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저렇게 한 판을 만드는 가격은 저 안에다 한 개를 넣나, 두 개를 넣나, 세 개를 넣나, 100개를 넣나, 1000개를 넣나 만드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증가할 텐데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팔 때는 어떻게 돼요? 한 개를 만들 때 100원을 받으면 10개 만들면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개를 받으면 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00개를 받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많이 만들수록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다가 어떻게든 많이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소자를 점점 작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좀 더 많이 들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작아지죠. 그럼 저 소자가 빨라집니다.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소자를 이어서 더 많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게임이라고 해봐야 막 이렇게 뭐 튀겨서 벽돌 깨기, 뭐 겔라그 이 정도지만 지금은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막 싸움하고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죠. 그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저렇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렇게 작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놀라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걸 우리가 들고 다닌다고 생각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게 됐죠. 그렇게 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가상 현실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소자들이. 그러니까 작게 만들면 빨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저걸 작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든 결과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300ml 정도의 웨이퍼인데 요 안에 저 하나의 네모난 거가 다 하나가 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것은 이제 삼성 S1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삼성 S10이라는 제품에는 삼성 엑시노스 9820이라는 AP 이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도우는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로 세로 1cm인데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100억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작은 네모 안에
100억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봤을 때 한 2개, 3개 있었죠? 그게 100억 개까지 발전했던 겁니다. 자, 100억 개라는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죠? 100억 개.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 머리카락이 얼마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가 된 사람은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개가 되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있어야 되는 거죠. 10만 명의 머리카락의 숫자, 그 숫자를 조기 1cm by 1cm에다가 넣다. 그런 정도의 트랜지스터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트랜지스터가 단순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크기, 모양 똑같아져야 한다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만 명의 우리나라 육군이 한 60만 명 되나요? 머리를 갖다 스포츠 머리 미는데 그 길이가 똑같아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반도체가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제 인류가 슈퍼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어떤 슈퍼파워냐면은 굉장히 작은 것을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정확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시다시피 300mm 웨이퍼잖아요. 300mm 웨이퍼의 이쪽 끝하고 저쪽 끝의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두께의 차이, 높이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1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것도?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325km 정도입니다. 직선 거리로. 거기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치면은 그 높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평평해야 하냐면은 개미 한 마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개미가 한 대쯤에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평평한 것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인류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 이렇게 반도체라는 것이 땅이 점점 작게 만들고 많이 만들게 이제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2층을 만들고 3층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런 2층, 3층, 4층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드는 연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도 슈퍼파워를 가졌는데 이 슈퍼파워가 단순히 연구한 데만 되진 않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제가 주식을 하는데 제가 사기만 하면 반토막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주변 분들은 저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 아는 분들한테 최인호 박사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거 어때? 그러면 들어보고 이거 괜찮겠는데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게 보여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알았어 팔게 고마워. 그러고 끊어요. 아무튼 이건 제 얘기고요. 그럼 정말로 돈 번 다른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마크 마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 살고 계시는데 마크 마일스는 MIT를 졸업해서 MIT 학생이었습니다. 1984년도에 MIT 학생이었는데 그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말은 좀 안 들었나 봐요.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예. 병원에 누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거저거를 봤죠. 그러다 보니 과학 잡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과학 잡지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나비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기 색깔도 아주 파란색 이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나오고. 근데 저 색깔은 염료가 들어있어서 나오는 색깔이 아닙니다. 염료가 이렇게 파란 색깔의 염료가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빛의 반사에 의해서 빛의 간섭에 의해서 저렇게 파란색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비누방울 보신 적 있잖아요. 비누방울. 이게 비누방울 보면 그 주변 그 위에 막 무지개색이 보이죠. 그게 무지개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비누방울의 두께에 따라서 빛이 어떤 식으로 간섭되냐, 파란색이 간섭되냐, 안 들고 잘 나오게 되냐, 노란색이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께에 따라서. 그것처럼 저 나비의 날개도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이 저렇게 지금 파란색은 파란색에 적합한 틈이어서 파란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마크 마이스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술로서 저걸 한번 만들어보자. 저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런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이것에 화면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 화면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RGB, 옐로우, 그린, 블루 그 세 가지의 빛을 내주는 램프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프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런 기술로서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놈, 노란색이 나올 수 있는 놈, 그린색이 나올 수 있는 놈
요새 놈을 넣어놓으면은 저거는 뭐 전기를 써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죠. 왜? 그 사람은 반도체 기술을 알았으니까. 나노 기술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10여 년간 노력을 해서 1997년도에 이리딤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저 개인들이 해가지고 잘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를 들여옵니다. 투자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회사입니다.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퀄컴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얼마를 주냐면 1,7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0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고 이 회사를 삽니다. 이렇게 돼서 마크 마일스는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자, 박수. 자, 그 마크 마일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우연한 발견을 갖다가 이걸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그 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 사람은 이제 퀄컴은 이 기술을 갖다 상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저 대만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디스플레이를 생산해서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팔고 우리나라 회사도 하나 그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잘 보시고 이 색감이나 이런 걸 잘 봐보십시오. 너무너무 보셨어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저걸 돈으로. 그래서 사실은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저거는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다가 안 돼가지고 2012년도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서 저도 중고나라에서 간신히 구했습니다, 저거를.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5,000원 깎는데 제가 5,000원 갖고 딱 갔더니 중학생 아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5,000원 흥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학생 아가씨랑. 나이 먹으면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마크 마일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분은 아직도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MMCI 솔라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을 빛으로 만들겠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혁신가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였으면. 네. 첫 번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안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10년을 이러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가만히 뒀겠어요? 야, 이거 취업을 해야지. 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이냐. 무슨 사업을 하냐.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이 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실패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하지 않아요. 집안이 패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죠. 그 일을 갖다가. 자,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검증 단계인 제품을 대기업이 큰 돈 주고 샀을까요? 안 샀을 겁니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접 개발해 보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마크 마일스가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반사기꾼입니다. 네. 내가 저놈 때문에 2조를 투자했는데 저 관상부터가 이미 사기꾼 같아 보였나니 제 빼돌린 돈 없는지 뒤져보라느니 해서 잘못했으면 감옥에 갔고 아니면은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세바시에서 이 출연 요청을 받고 얘기를 해달라는 걸 듣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지 세상을 바꿀까? 제가 생각하는 나노 기술을 갖고는 물론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잘할 거고 그걸로 세상을 멋있게 빠르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도전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자, 이것을 사회가 같이 져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개인이 도전하고 실패를 하는 그 비용을 사회가 같이 져줘서 어떤 개인들이 그러한 도전, 제1의 도전, 제2의 도전, 제3의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창업을 하고 할 수 있지. 요즘에 청년 창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고용이 어려우니까 대기업 취업이 어려우니까 어떤 창업을 통해서 고용을 좀 늘려보자라는 얘기인데 기술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꾸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런 어떤 사회가 되고 기회가 되었을 때 본인들이 일확천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나노 기술, 반도체 기술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노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알아가지고 돈을 낚는 낚시터에 같이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